안녕하세요. 이번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하게 된 양준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수험생 신분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걱정들을 제가 되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입시 미술 자체를 고2, 9월쯤에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의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들을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3 2학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면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미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으시면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 차이를,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도피처로 생각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저 미술하는 친구들이 좀 재밌어 보이는데 미술로 좀 틀까? 라는 마음가짐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술에 대한 그 열정이 없으면 늦게 시작하더라도 좀 따라하기 힘들 수 있고, 일찍 시작하더라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술로 틀 때는 마음가짐 자체를 미술이 정말 좋아서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술대학 수시, 정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입니다. 미술대학 수시가 타 인문계 대학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이 그래도 존재하고 전략만 잘 짜게 된다면 충분히 문을 뚫고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는 크게 학생부 종합, 다단계 실기, 일괄 실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타 인문계, 이공계 학교와 같이 서류로만 심사하는 전형인데요. 대표적인 학교로는 지금 제가 재학 중인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홍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형은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 그리고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로 6배수로 자르게 되는데 이 자르는 커트라인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 눈치 싸움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단계 실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형은 실기를 봅니다. 주요 학교로는 한양대, 시립대, 과기대가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시이지만 서류의 비중은 약 20%에서 10% 정도로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잘만 전략을 짜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형은 일괄 실기입니다. 이 전형은 학생부를 보는 1단계와 실기만 보는 2단계로 가리는 다단계 실기와 다르게 학생부와 실기 평가로 한 번에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입니다. 대표 학교로는 경희대와 서울여대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 역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했을 때 학생부가 조금 부실하다, 혹은 내신 점수가 부실하다 하는 학생들도 되게 준비를 잘 해서 많이들 붙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세기도 하고요. 거의 한 20대 1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문계에서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년을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이 아니고 2년 혹은 1년도 남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남은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사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예술고등학교 혹은 미술중점 학교들보다 학생부에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바쁘게 살아야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학교 미술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이제 학교 미술 선생님께 얼굴을 자주 비추고 상담을 많이 간다거나 되게 이름을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되게 기억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나중에 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도 모르고, 특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크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게 많은 학생부를 써주시기도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미술 활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3년의 전략을 잘 짜라는 것인데요. 운 좋게 어쩌다 보니 학생부가 목적성을 띄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가이드라인을 잘 짜고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학생부를 쓸지, 이 학생부를 봤을 때 여러분의 목적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신입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신 평점이 6.7점대 이하가 아니라면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내신이 좋지 못했습니다. 1학년 때 평균 3등급이 나왔고 2학년 때 조금 방황을 하면서 4등급으로 떨어졌지만 이제 3학년 때 2등급으로 올리면서 평점 한 3점대? 3점 초반대까지 올려놨는데 그 내신이 저의 홍대 입학에 되게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를 제가 강조를 이렇게 해요. 다음은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대체로 실기와 수능을 함께 반영하고 여기선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정말 들어가는 비율이 미비합니다. 수능과 실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많은 미술대학이 이 전형을 따릅니다. 정시를 준비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3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얘기지만 이제 학교발 실기 포인트를 잘 잡고 그 실기 포인트대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공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능 공부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 과목별 수능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인데요. 국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국어라고 해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빠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단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지문을 풀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를 1개 혹은 2개 정도 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푸는 거는 이제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1개, 2개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미술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입니다. 스스로가 좀 수학을 잘 한다, 수학 점수가 좀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수학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수학은 공부할 때 개념을 확실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그 공식을 떠올릴 때마다 상기시킬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한 모의고사 기출 여러 번 풀면서 해당 회차에 21번, 29번, 30번, 흔히들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런 소위 킬러 문제의 대처 방법을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뭐다? 성경어학원이다. 요 근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조금씩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이 아니었다면 정말 영어 자체를 소홀히 했을 거예요. 수능 약 한두 달 정도 앞두게 되면 이제 영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에서 5순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영어의 감이 슬슬 줄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짧은 지문 하나씩이라도 요청을 해서 영어의 감을 잡아두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듣기. 여러분 듣기 정말 소홀히 하죠? 듣기가 정말 쉬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듣기에서 한 개를 틀려서 등급이 바뀌는 친구들을 여러 봤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리스닝 과제를 꼬박꼬박 해가는 것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정말 성실히 외우십시오. 단어는 독해를 되게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단어를 충분히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어학원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랑 관계도 되게 친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좀 더 신뢰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선생님께 좀 더 많이 의지를 했어요.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많이 받았고, 전 특히 미술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되게 선생님과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탐구는 여러분마다 선택하는 과목이 다를 거고 그 과목들마다 공부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한 가지는 암기죠.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자다가 툭툭 쳐서 깨워서 그 개념을 물어봐도 잠결에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 자체를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탐구 내신을 보잖아요. 그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내신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후에 수능 공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학년을 막 올라가서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면 서점을 가서 수능 특강 교재들을 다 하나씩 훑어보면서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한 양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꽤 영어를 곧잘 해서 고등학교 때도 좀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아니라는 마음으로 그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처참하게 나와서 성경어학원에 오게 됐는데 여기서는 되게 과제의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독해나 문법, 리스닝 같은 게 되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그런 게 좋았고 그런 과제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통 선까지는 다시 점수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에 가니까 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벽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처음 동훈쌤을 만났는데 그때 동훈쌤이 알려주신 독해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빈칸 같은 경우는 그냥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대충 유추해서 때려 맞추는 정도였다면 동훈쌤이 알려주신 독해법은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본 다음에 그 글의 구조에 맞게 빈칸을 채워놓는 그런 형식의 독해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독해법이 저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신입생이 된 후에는 이번이 살짝 코로나 때문에 저희 20학번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았는데 사실은 아쉬운데 그래도 대학생이 된 느낌이 조금은 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고등학생 때는 좀 못하던 그런 과제들을 해서 살짝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학생이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미술 자율 전공인데 제가 산업 디자인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고3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한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서울대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서울대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품 디자인 쪽의 스케치나 아니면 구상 같은 걸 해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제품 디자인 쪽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 디자인을 가게 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예종도 장학생이라는 조금 이제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얻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은 이유는 건축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보다는 디자인과를 갈 수 있는 홍익대 자율 전공이 좀 더 마음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대를 준비를 했는데 광탈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9월 달에 보통 지금은 이제 정시로 바뀌어서 수능을 본 다음에 그 실기를 보는데 작년 제가 그 입시를 할 때까지는 9월에 이제 수시로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시험을 보러 킨텍스로 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그리는 와중에 정말 그때 멘붕이 와서 이제 막 손도 덜덜 떨리고 그림도 잘 안 그려져서 최대한 마음가짐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어요. 되게 잡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막 오늘의 운세 본 거 이런 것까지 막 다 떠올라가지고 나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런 강박증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한 서울대 시험 시간이 한 6시간이거든요. 근데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해탈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 해서 이제 되게 마지막에 나올 땐 그래도 홀가분하게 나왔어요. 근데 한 10월 달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10월 달쯤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사실 내심 떨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 좀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왜냐면 제가 서울대 준비를 거의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1년간의 시간이 조금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절망감이 컸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 달쯤에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에 끈을 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공부도 손에 안 잡히겠다 해서 일단 정말 최대한 그쪽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고 만약에 여러분이 좀 중요한 시험을 망쳤다 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그래도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조용한 데서 멍을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멍을 때리는 시간 동안은 내 마음을 되게 정리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추천드려요.